안녕하십니까. 이리온 스튜디오입니다. 네, 다음 주 전략입니다. 주말이면 올라가는데 네. 다음 주는 정말 중요한 일들이 많네요. 중요하죠. 두 가지 일단 일정은 두 가지를 써놨는데요. 파월 의장이 상원 청문회에서 이제 얘기하는 일정이 잡혀 있고요. 여기에서는 파월 의장만 청문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 그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도 같이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. 어떤 청문회냐면은 코로나 관련된 그 케어스법이라고 하거든요. 정확하게는 어렵네요.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 안정 법안. 이거에 대해서 거예요. 하도 자주 나오니까. 네네. 뭐 줄여가지고 케어스법이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이것과 관련돼가지고 이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요. 아시겠지만 어저께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날 확인할 수 있었죠. 미국 시간으로는 수요일 날이었는데. 파월 의장이 이제 그 화상 연설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경제 회복이 생각보다 좀 빠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우울한 얘기를 했어요. 시장에서는 뭐 이렇게 경제가 크게 떨어졌지만 회복도 좀 빠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에는 좀 부합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말을 하면서 시장이 좀 흔들렸거든요. 그렇다면 근데 저는 이게 크게 악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게 다음 주에 얘기하는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이렇게 복구하기 위한 거에 관련된 법안을 만드는 거잖아요. 여기에서 좀 이렇게 얘기를 경제 회복이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무래도 재정 정책을 좀 더 세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시장에서는 뭐 이번 주에는 충격을 주기는 했었지만 다음 주에 얘기할 때도 이게 충격으로 될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일정이 다음 주에 이제 중국 양회죠. 이게 정말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메인 이벤트입니다. 이게 상선생님이 전인대냐 양회냐 그러는데 별게 전인대랑 또 하나 뭐가 있는데 정협. 네. 그래서 이게 양회라고 하는데. 네, 양회라고 합니다. 정협이 뭐예요, 약자였지? 전인대는 전국인민대표. 정협이요.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. 응, 맞죠. 이거 두 개 같이 있어 양회라고 하는데. 이거 진영이 정도면 외울 텐데 저는 못 외워요. 못 외워. 그냥 정협 전인대라 그러지. 왜 센터님은 전인대라고 하냐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양회 아닙니까? 그래서 내가 양회인데 그 나머지 하나는 그렇게까지 뭐. 네, 두개 합쳐서 보통 양회라고 하는데 보통 전인대가 더 늦게 시작하기는 하지만 더 중요하니까 전인대라고 하죠. 어쨌든 이게 원래는 2달 전에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쵸? 코로나 때문에 늦춰진 겁니다. 늦춰지고 하다가 결국에 이번에 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뭐 기간도 좀 짧아졌고요. 참석 인원 같은 경우에도 좀 줄여가지고 평소보다는 좀 소규모로 뭐 그렇다고 해도 사람 많겠죠? 소규모로 진행될 거라고 합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거 발표할 때 보통 지금이 2달 정도 늦춰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2달 전에 발표를 하면은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얼마가 될 겁니다. 올해 중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뭡니다. 이런 거를 발표를 해요. 아무래도 중국과 인접한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인 거죠. 어떤 방향으로 할 거고 어디에 성장 중점을 둘 거고 이거에 따라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한데요. 이번에 나올 거는 그러면은 코로나19로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았는데 올해 경제 성장률을 중국에서는 얼마나 보고 있느냐. 여기다 또 중요한 게 코로나19로 인한 뭐 부양 정책이라든지 뭐 이렇게 경제 부양 정책을 어떤 걸 쓸 거냐 이거를 발표를 할 것 같고 이 두 가지가 중요하고 세 번째는 이거는 뭐 공식적인 건 아닌데 미국이랑 중국의 최근에 좀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잖아요.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반응은 뭐냐 이거에 대한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세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어쨌든 저희 하우스뷰는 전인대가 6월쯤이면 이제 초면 마무리 될 텐데. 네. 부서별로 다 할 거니까 이게. 그렇죠. 근데 보통 개막 때 중요한 건 다 나옵니다. 그렇죠. 근데 그 부서별로 Q&A 다 봐야 될 것 같아서. 근데 하여튼 그리고 나서도 미국과 중국이 갈등이 심화된다면 약간 고민스러워.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어제 이제 모든 교를 끊겠다 말하는 거 보니까 야 이거 완전히 블러핑이 심하구나. 그러니까 우리 카드 칠 때 블러핑 벙커가 심할 때 보면 보통 이게 보통 마지막 그 카드 받기 직전 히든 카드 받기 전에 보통 막판에 이제 뭐 그런 상황 같다는 거지 제 말은. 그래서 뭐 누가 봐도 그거는 블러핑 확률이 높거든요. 저 교류를 끊을 수는 없죠. 근데 왜 블러핑인 것 같냐면 전인대가 있으니까 가장 세게 나가는 것 같았죠 좀. 네. 그냥 너 씨 나 진짜 화났거든. 너번에 안 내놓으면 그냥 가만 안 있을 거거든 막 이러는 느낌이라서. 당연히 중국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. 이렇게까지 세게 얘기하니까. 너가 그렇게 나왔어? 나도 받아서 콜.
아니 나 레이스 나도 너 가만히 있을까봐 그리고 한번 막 이러는데 참 그런 느낌으로 보고 있어요. 저는 제가 틀려도 할 수 없지만 뭐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 얘기한 거 어제 내용 좀 보면은 재밌는 거 많았죠. 뭐 시진핑과는 뭐 친한 사이지만 지금은 별로 대화하고 싶지는 않다라든지 뭐 우리는 뭐 중국은 왜 우리랑 협조하자고 하는데 협조를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렇게 우리는 교류를 끊는다라고 하면 내용만 봐서는 되게 트럼프가 굉장히 세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데 헤드라인에서는 좀 이렇게 언론 헤드라인에서는 강한 거 위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전에 트럼프의 가장 큰 무기가 뭐냐 했더니 워낙 오랫동안 우리로 말하면 오락 프로를 너무 오랫동안 진행을 해가지고 You're fired 하는 거예요. 그 어프라이티스라는 걸 해서 시청률이 좋았다 하더라고 그게. 그러니까 야, 요걸 이렇게 하면 미디어의 헤드가 따지고 이걸 안다는 거야 이 사람이. 그리고 말도 잘 바꾸고. 근데 이제 내가 트럼프를 가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트럼프에서 그냥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트럼프에 대해서 나름 이 책 저 책도 보고 특히 다큐를 여러 번 몇 개를 봤는데 느낌은 참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부동산 개발업자구나 느낌이 부동산 개발업자는 그쵸. 정말 느낌이 개발업자야 내가 봤을 때는. 네. 지난주에 아니 이번 주죠. 이거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주에 있었던 것 중에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부동산 개발업자잖아요. 금리 낮은 걸 너무 좋아해요. 맞죠. 너 정확히 말했다. 네, 그래가지고 이제 파월 의장이 마이너스 금리 우리는 절대 안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가 마이너스 금리 하는데 마이너스 금리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이 사람이 원래 뉴욕에 그 이제 버려진 땅 같은데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트럼프 타워 있잖아요. 네. 거기서 자기 인형 파는 사람이야. 이 사람. 아니 내가 보고 있으면 참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. 그러니까 인형을 판대요. 그러니까 이거 어쩌면 정치 엘리트들이 봤을 때는 전 미국에서 수치스럽게 느끼는 것 같아.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됐다는 것에 대해서. 우리로 보면 뭐 어떤 오락 프로 진행자가 대통령이 된 거야. 막 뭐 좀 되게 그리고 금융계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월가나 소위 메인스트림계에서도 그렇고 뭐 월가에서도 그렇고 다 트럼프를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요? 그러니까 저거 진짜 완전히 저거 진짜 무슨 그래서 저 앞에서는 얘놓고 원래는 소문이 미국에서는 소문이 이거였거든. 원래 대통령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오락프로처럼 미디어 한번 타려고 나갔다 얼떨결에 대통령 돼가지고 당황했다. 그거 영화로도 나왔어요. 네, 그런 얘기는 저는 듣긴 화씨 했어요. 그 누구죠? 그 감독이 했던 영화 보면 다큐 보면 그 나오는데 그거는 너무 비약한 거고 왜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사람이 변방에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월가에서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더라고. 그래서 그 사이가 약간 월가 쪽에 연관 있는 사람이어서 뭐 어떻게 연결을 하는데 그냥 어디 이번 주에 했던 말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저는 뭐였냐면 진 크레이머랑 싸운 거야. 진 크레이머랑 싸웠어요? 아니 야, 월가에 뭐냐면 원래 실수했네. 옛날부터 그 트럼프는 막 크레이머도 까고 막 좀 골 때려. 특히 우리나라 한경 TV 전화해가지고 야이씨 너 이런 스타일 이거 한 건데 이번에 뭐였냐면 이제 뭐 미국에 이제 월가에 있는 애들이 자꾸 주식시가 버블됐다 얘기하는 거 보면 너희들 쇼 쳐놓고 우리 음모설하는 것처럼 너희들 쇼 쳤지 뭐 이렇게 한 거야 지금. 그러니까 크레이머가 니나 잘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트위터에 이렇게 얘기했어요? 쓴 거야. 그러니까 왜 너희들 벌리에서 보편가라고 하냐. 월가 놈들은 다 쇼스를 먹으려고 한다. 뭐 이런 논지로 트위터를 날리니까 크레이머가 니나 잘해. 뭐 이렇게 해버리고 우리나라 같으면 뭐 우리는 난 그거 보고 너무 웃긴 거야. 트레이머 진짜 이 사람 진짜 정말 골 때리는 사람이구나. 크레이머 아저씨 진짜 출세했네요. 아이언맨에도 나오고. 아이언맨 영화 보면 나와요. 1편 보면. 진 크레이머가? 네. 그게 매드머니 진 크레이머가? 예. 진짜? 그 막 토니 스타크 회사가 이제 그 군수 산업 안 한다고 하니까 막 이 회사 팔아야 된다고 하고 막 부수고 막 그러는 게 크레이머입니다. 원래 옛날부터 크레이머가 어떤 기업 오면 냄비 하나 갖다 놓고 이게 어떤 냄비인지 뭐 집어던지고 이거 해가지고 스티치 사람이니까 막 소리 지르고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데 뭐 다시 보시면 보실 거예요. 요즘은 안 보는데 CNBC 요즘에 계속 하죠. 아유 유명하시죠. 요즘도 하는구나. 야 그거 나이 많을 텐데 이제. 아유 레전드죠 레전드. 뭐, 네 어쨌든 일정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와버렸네요. 어쨌든 다음 주에 중요한 일정은 좀 두 가지고요. 시기상으로 경제 지표가 많이 나오는 시기는 아닙니다. 뭐 이렇게 중요한 시기는 보통 월초 월말에 나오는데
그냥 주택지표 정도 나오는 게 특이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새 주택지표가 미국이 굉장히 좋아요. 의외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당연히 부동산 거래 안 될 줄 알았는데 저금리 힘이 생각보다 세더라고요. 그래서 그 주택 지표가 돌아서고 있는 게 최근에 좀 특징적인 거다. 여기에는 좀 넣어놓진 않았는데 다음 주에 진짜 주택 지표 더 계속 돌고 있는지 뭐 이런 거는 뭐 어쨌든 그 부의 효과라고 하죠. 이런 거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한번 볼만한 지표일 것 같습니다. 일정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. 이렇게 다음 주 이렇게 관련돼 가지고 차트 몇 가지 정리했는데 이거 좀 재밌으실 거예요. 미국 재정 적자 규모를 이 차트로 표시를 한 건데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 자료 있으신 분들은 뭐 이거 링크 같은 거 찍히죠. 그림 1번 보시면 되는데 미국 재정 적자 규모가 이렇게 굉장히 크다 얘기하잖아요. 얼마나 큰지 한번 이 차트로 보시면 알 것 같아요. 더 클 겁니다. 나중에 이제 자료 만들 때 요 기간은 다 잘라내고 그려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야 될 정도로 모든 게 지금 다 그런 것 같아요. 많이 이 재정 그 적자를 했는데 지금 뭐 추가적인 부양책, 뭐 3차 뭐 재정 지원 뭐 이런 거 지출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고 이례적으로 자금을 투여해 가지고 경기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상황인 거는 맞다.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 차트가 중요할 것 같아요.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게 한국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일단 계속해서 팔고 있잖아요.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저는 이 통화 쪽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. 원화가 이제 강세로 가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못 사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이머징 국가의 변동성이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까지 좀 덜 낮아졌습니다.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한번 충격을 받고 통화가 많이 정상 상태까지 왔는데 완전히 회복한 건 아니죠. 이머징 국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이렇게 약세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. 심플해. 원화가 아직도 1200자 보이고 있고 위안화도 7자 보이니까. 뭐 당연히 좀 이렇게 위험한 거 줄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머징 국가 좀 별로 선호하지 않고 달러 자산 선호하고 이러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위험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이머징 국가 같은 경우에는 개선의 여지가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. 저희 의견은 아니고 모건 스탠리 쪽에서 그래가지고 이머징 국가 통화가 좀 더 안정화될 여지가 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관련 차트 정리했다고 보시면 돼요. 그 다음 거는 좀 얘기는 많았는데 네. 제가 되게 아침에 우리가 모니터 발표한 뒤에 그림 4와 6을 놓고 얘기했던 게 저도 상당히 재밌었는데 네. 그거 있잖아요. 그 그림 4를 보면 에너지가 정말 제일 많이 올라가면 타격이 제일 컸던 곳이고 네. 맞아요. 금융위기 때 보면은 그때 금융주가 제일 많이 올라왔잖아요. 네. 제일 상처 큰 것이 올라왔다는 거는 위기 직후의 공통적인 특징이었다. 맞습니다.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. 이번 주 초죠. 5월 11일과 12일에 버크셔에서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US 뱅코프라는 이 은행 업체의 주식을 많이 매도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. US 뱅코프의 최대 주주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. 10%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 완전히 다 판 거는 아니고요. 10% 미만까지 떨어질 정도로의 대량의 순매도를 했습니다. 이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 항공주들 가지고 있는 거를 다 팔아가지고 이렇게 뉴스에 한번 나왔잖아요. 그러면서 항공주 주식 같은 경우가 이 뉴스 이후에 더 약세로 갔는데 그렇다면은 이거 역시 그러니까 은행 업종 역시 굉장히 좀 워렌 버핏이 좀 안 좋게 보는 거고 결국 좀 이렇게 시장의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워렌 버핏이 안 좋게 보는 거는 금융주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뉴스가 나와가지고 이 관련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요. 말씀 잠깐 하셨던 것처럼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에 주식시장에서 반등을 할 때 가장 많이 반등했었던 업종은 바로 금융업종이었습니다. 금융업종이 반등했었던 이유는 이제 경기에 이렇게 하방 압력이 좀 줄어들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금융주가 가장 많이 반등을 했는데 지금 반등한 거 보면은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
그렇게 강하게 반등하지는 못한 상황이에요. 이 얘기는 뭐냐면은 추가적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질 거에 대한 우려를 시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주가 반등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. 그런 상황에서 워렌 버핏이 이렇게 은행주 지분까지 줄여버리는 거 아니까 시장의 불안함을 약간 좀 키우는 요인이었는데요.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가장 많이 오른 건 그러면 에너지 업종이거든요. 2008년 때도 가장 많이 떨어진 건 아마 금융업종일 거예요. 가장 많이 떨어졌으니까 가장 많이 오른 게 금융과 에너지로 이 차이였다.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, 근데 약간 애매한 거는 금융업종이 떨어질 때 그러면은 가장 덜 떨어졌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. 어쨌든 금융업종이 1등이 안 되는 거는 좀 그때와 다른 상황인 거는 맞는데 꼴등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거는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닌 거는 맞거든요. 다만 긍정적인 거는 오늘 아침에 금융주가 좀 세게 반등을 했어요.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미국 시장으로는 목요일 가격이 되겠네요. 금융주가 좀 강하게 반등했던 거가 좀 시장에서 조금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관련된 내용을 넣었고요. 정말 금융주가 반등이 이제 제대로 시작한다고 하면은 일부 시장에서 생각하는 한국 시장 뭐 변동성 2차 타격 맞아가지고 뭐 1800 밑으로 다시 한번 떨어지고 뭐 이런 일은 가능성은 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죠. 저는 뭐 시장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편입니다. 오케이. 근데 오늘 자리에서 제일 우리가 얘기돼야 되고 논의돼야 되는 부분 핵심은 이제 오늘자로 1분기 그 실적 마감이죠. 네. 제출 마감일이다 네. 보니까 대략 강평은 다음에 이제 해주시고 네. 최근까지의 컨센서스 트렌드 좀 얘기해 주시죠. 일단 지금까지의 컨센서스 트렌드를 말씀드리면은 하향 조정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.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됩니다. 실적 당연히 떨어졌고요. 절대적인 수준에서 그 수치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2019년이 코스피 200 영업이익 기준으로 122조 원이었습니다. 연초에 2020년 추정치가 얼마가 될 거냐라는 게 뭐냐면은 160조 원 정도가 될 거다라는 게 예상치였어요. 지금 얼마냐? 127조 원입니다. 정확하게는 뭐 126.8조 원인데 지난해가 122조 원이었고 연초에 기대치가 160조 원이었는데 지금 127조 원까지 내려와 있는 거예요. 5%만 여기서 더 하향 조정이 된다면은 이제 시장에서는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역성장할 거를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. 역성장 가능성 높지 않아?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? 있죠. 지금은 있죠. 근데 또 이게 되게 억울한 게 2019년이 122조 원이었잖아요. 그러면 2018년 얼마였냐라고 하면은 180조 원이었습니다. 2019년이 생각보다 4분기도 깨지고 뭐 그렇죠, 실적이 안 좋았거든. 맞습니다.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2019년에 영업이익이 30% 이상이 날아갔는데 지금 올해 또 역성장을 할 거다라고 기대가 잡혀 있는 거예요. 2019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이 워낙 안 좋았고 2018년에는 반도체 업황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익이 떨어졌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회복 지연 때문에 이 실적이 떨어질 거다라고 추정치가 잡혀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방향성은 잘 모르겠습니다. 지금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1, 2분기는 많이 하향 조정이 돼 있고 3,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나아질 거다라고 추정치가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. 지금 5월이잖아요. 5월 중순 딱 2분기 절반 지났습니다. 이 상황에서 과연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실적이 조금 나아질 거다라고 잡혀 있는데 정말 나아질 거냐 아니면 떨어질 거냐 이거에 따라서 역성장이냐 아니냐가 확실히 결정이 될 것 같아요. 나아지기가 쉽지 않지 않겠어? 이게 컨선이 지금 나도 고민스러운 게 1분기 대비 2분기에 나아지겠어. 2분기가 다 셧다운돼. 네, 보통 이게 4분기 실적 나올 때 한 번 하향 조정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1분기 때 실적 나오면 조금 상향 조정하는데 이번에는 상향 조정이 별로 없었어요. 오히려 계속 떨어뜨렸죠.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. 플랫보다 좀 낮게 나와도 나쁘진 않다 봐요. 왜냐면 2분기에 대해서 막연하게 데이터를 안 보시는 분들은 2분기에 아무 기업 활동이 없으니까 엄청 실적이 깨질 걸로 왔는데 실적을 구성하는 비율을 놓고 보시면 그 정도는 아니거든. 그렇기는 한데 이제
5월 15일이니까 다음 달에 실적이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니까 결국은 좀 아직은 좀 변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.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익 추정치가 160조 원에서 지금 127조 원까지 하향 조정됐는데 이게 그 4월, 5월에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되던 속도로 계속 떨어질 거냐? 그건 아니라는 거죠. 보통 이익 추정치는 어닝 시즌 전 구간이랑 실적 발표되는 구간에 제일 많이 바뀌거든요. 다음 어닝 시즌은 7월 초예요. 6월 말부터 아마 바뀔 거예요. 아직까지 한 달 정도 남았고 이 정도 시즌의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적어도 최근 한 3주 같은 변동성은 보이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라는 거죠. 오케이. 다음 주가 연설도 있지만 네. 양회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하고 실적도 이번에 마무리되고 나면 좀 평가 좀 해주시고. 네, 다음 주쯤에 어닝 시즌 리뷰를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. 이번에 지난주에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된 거는 저쪽 경기 소비재 쪽에서 많이 떨어졌는데 보시면은 왜 떨어지는지 납득이 될 만한 기업들일 거예요. 뭐 롯데쇼핑, 롯데백화점 가지고 있죠. 그 다음에 CJCGV, 영화관 요새 잘 안 가죠. 그 다음에 강원랜드, 국내 카지노 잘 안 가겠죠. 뭐 이런 기업들이었으니까 어느 정도 납득을 하실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일 겁니다. 오케이, 나도 지금 일정이 있어서 빨리 마무리 쳐야겠네. 네, 알겠습니다. 예, 마무리 짓도록 하시죠. 예, 함께 고민하시죠. 고민하시죠.